분양권과 주택이 있어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본세율이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325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합니다. 최근 조정지역에 17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잔금은 10월입니다. 그 사이 무주택자라 비조정지역 청약을 넣었고 당첨되었습니다. 8월 말 분양 계약 예정이고요. 현금 부족으로 계약금은 신용대출로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계약 시 2주택이 되어 조정지역 주택 취득세가 8%가 되게 생겼습니다.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혹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분양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산 현황과 아파트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내려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해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사연의 내용에 한해서만 일단은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지금 고민이 있는 게 중과세율 8%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절세하는 방안이 없냐?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8%의 중과세율 기본세율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뒤에 가서 지금의 사연의 토대로 해서만 기준 삼아서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부분 함께 말씀을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강남 3구 또는 용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잔금일은 10월달이라고 하셨습니다. 10월달. 자, 그리고 요 계약한 이후에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청약을 하셨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에 청약에 당첨이 갑자기 돼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계약일은 8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8월 말. 자, 지금 현재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단 우리는 분양권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분양권이 어떤 시기에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이 아닙니다. 분양권 계약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포함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리고 주택수 포함 그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이지만 취득세에 있어서는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지금 우리 입장을 한번 보게 되면 A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A 아파트를 먼저 매수했고 그 이후에 청약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A 아파트가 종전주택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택은 주택 취득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계약일이 아니죠. 잔금 또는 등기일, 빠른 날짜로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분양권 계약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고 있죠. 따라서 주택 취득일보다 분양권 취득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B의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B의 분양권,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고, 또 A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취득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A에 있는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 세율일까요? 아니면 중과 세율일까요? 자, B의 분양권은 주택으로는 보진 않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세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주택세에 포함이 되고 A 아파트를 나중에 취득하면 A 아파트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따라서 A 아파트의 취득세는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기 때문에 8%의 중과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양권과 주택이 있어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냐? 있습니다. 자, 우선 분양권뿐만 아니라 입주권, 그리고 주택, 오피스텔 전부 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지키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받게 되는데, 우선 신규주택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이젠 규제지역이건 비규제지역이건 논하지 않고 전부 다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 신규 주택은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1항에 따라서 신규 주택은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먼저 취득된 거는 B의 분양권, 먼저 취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는 A에 있는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셨습니다. 자, 이 B에 있는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B에 있는 이 아파트는 중과세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시적 2주택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개념. 뭐였습니까?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 자, 신규 주택은 A 아파트일까요? B 아파트일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취득한 게 B의 분양권이고 그 다음에 A 아파트가 나중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A 아파트가 신규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 B를 분양권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 아파트가 아니라 B 아파트를 양도하면 A 아파트는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같은 법 제2항을 보게 되면 분양권 또는 입주권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에 의해서 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이 된 경우, 그 경우에서부터
일시적 2주택 계산을 기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한 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였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B의 분양권이 아파트로 된 시점에서부터 일시적 2주택을 기산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B의 아파트가 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양도해야지만 B의 아파트가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의 아파트는 신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A 아파트는 종전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주택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A 아파트를 3년 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 신규 주택은 기본세율이다. 신규 주택이 B죠. 따라서 B는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B는 애시당초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받게 되죠.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고민이 있는 건 B가 아니라 A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 8%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은 A를 양도할 때만 B를 기본세율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의 고민과는 좀 다른 이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A 중과세율 8%를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이 없냐, 방안이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방안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보게 되면 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만 신규 주택을 기본세율로 적용받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문 사항입니다. 자, 그렇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에 특혜를 줬습니다. 이 신규 주택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에 포함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쉽게 예를 들면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이게 신규 주택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주권과 분양권의 특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게 되면 당연히 분양권과 입주권, 우리 분양권과 입주권인 상황에서 신규 주택이 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신규 주택이 종전주택에 포함이 돼서 종전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전주택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 자, 종전주택 등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인 경우, 요게 신규 주택으로 되게 되면 똑같이 종전주택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마찬가지 종전주택 등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었는데 이게 신규 주택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신규 주택이 종전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와 밑에 거가 좀 다른 거는, 밑에 거는 무조건 종전주택이 없어야 되고 분양권, 입주권인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위에는 종전주택이 입주권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이건 분양권이건 상관없이 그 분양권과 입주권이 신규 주택으로 바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좀 어렵죠? 자, 신규 주택을
종전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러면 이게 B가 종전주택이 되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규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전이 신규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보게 되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B를 3년 내 양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은 A아파트를 뜻하는 겁니다. A아파트는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이 밑에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주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전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으로도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A주택은 기존에 원래 중과세율이었지만 우리는 기본세율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7억 정도니까 기본세율이면 세율은 3%가 적용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개념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최선책은 뭡니까? 이 B의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로 전환이 되고 이 B의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A 아파트를 기본세율로 받을 수 있는 최선책이 마련이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차선책은 뭐예요? 약간은 좀 모호한 겁니다. 모호한 거. 자, 모호한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A는 무조건 중과세율 8%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진 취득세 개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의안 발의가 돼서 입법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지방세법 통과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적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8%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조금 모호하죠. 이게 기본세율로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8%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미 소급 적용하고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뭔가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이 취득세에 대한 개정안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세율로 그냥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선책은 뭐예요?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된 시점에서 A와 B 중에서는 A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B 아파트를 양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B 아파트를 양도하던 또는 양도하지 않고 그냥 2주택으로 보유하던 우리는 무조건 기본세율이다.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먼저 양도를 하던 그래서 A 아파트만 일단 1주택으로 가져가던 우리는 어찌됐던 간에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답은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현황에 따라 답안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은 필수적으로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